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가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 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에 돌입해서 우승을 위한 도전을 시작을 했고, LAFC는 플레이오프 16강 1차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를 받는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2차전 경기에서도 득점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하는 정말 미친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겨닌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 8강 진출을 이끌어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2경기 연속으로 당한 오스틴FC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면서 혀를 내두르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는 월요일에 있었던 2025 메이저리그 사커컵 16강전에서 오스틴FC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역습 상황에서 자신의 전매 특화인 스텝 오버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린 뒤 또다시 뒷공간을 후벼파는 움직임으로 드니 부안가 선수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오스틴FC 입장에서는 1차전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찬스 메이킹을 8개나 해내는 등 정말 미친 활약을 펼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벽을 느꼈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오스틴FC는 손흥민 선수가 포함되지 않은 LAFC를 상대로는 2전 2승을 거두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합류 이후 2연패를 당한 오스틴FC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패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 경기 내용을 봐도 오스틴FC는 LAFC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에게 나름대로 전담 마크도 붙이고 어느 정도 전술적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기를 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손흥민 선수가 순수 개인 능력으로 극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번 오스틴FC 2연전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스틴FC로서는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2025 시즌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메이저리그 사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오스틴FC의 니코 에스테베즈 감독의 인터뷰 소식도 전했고, 손흥민 선수에게 2경기 연속으로 당한 오스틴FC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면서 혀를 내두르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막을 내릴 즈음 Q2 스타디움에는 또 다른 공포의 밤이 펼쳐졌다. 하지만 LAFC의 드니 부안가와 손흥민은 북미에서 가장 으스스한 주말의 끝자락에 오스틴FC 수비진을 상대로 마지막 한 방을 더 남겨두고 있었다. 이 LAFC의 무시무시한 듀오는 일요일 밤 전환 상황에서 서로 어시스트를 주고받으며 수비수들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개인 기술로 연속 득점을 성공시켰고, 전반전 30분도 채 되기 전에 원정팀이 2골 차로 앞서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득점은 결국 LAFC가 4대1로 편안하게 승리하면서 라운드 1 시리즈를 완승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라운드인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 FC와 토마스 뮬러가 기다리는 맞대결로 향하게 했다. 경기 후 드니 부안가는 자신의 LAFC 100번째 및 101번째 골을 기록한 뒤 통역을 통해 LAFC가 현재의 전술과 팀 분위기로 메이저리그 사커컵 우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 팀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무엇보다 한 경기씩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흥민과 저,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LAFC는 슈퍼팀이었다. 오스틴FC의 참담한 시즌 마무리. 전반전 종료 직전 오스틴FC의 악몽은 한층 더 짙어졌다. 미르토 우주니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한 골 차로 따라붙을 기회를 날린 직후 드니 부안가는 스바토크를 제치고 하인스 아이크를 현란한 커트백 동작으로 무너뜨린 뒤 골키퍼 브래드 스투버를 뚫고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2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센터백은 잔디 위에 쓰러졌고 오스틴FC는 살짝 무너졌다. 오스틴FC의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은 팀 전체가 LAFC의 질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경기에 나섰다며 시즌의 끝자락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패배의 원인을 지난 경기 후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며칠 전 기자회견 이후에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우리가 리그 최고의 역습팀 그리고 역습에 특화된 최고의 두 선수를 상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거죠. 선수들이 그 분위기와 메시지에 휩쓸렸고 지난 1차전처럼 조직적이고 절제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규율 부족과 상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LAFC는 슈퍼팀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비꼬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일 겸손함이 부족했고 그 부분을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건 감독인 저의 책임입니다.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 이날 밤에 첫 번째 칼날을 휘두른 건 바로 손흥민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수비 뒷공간을 돌파한 뒤 일리에 산체스를 현란한 스텝오버로 홀린 후 왼발로 정확하게 골문 구석을 찔렀다. 단 3분 후 이번에는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을 휘저으며 혼란을 일으킨 뒤 드니 부안가에게 정확한 패스를 내줬고 부안가는 가볍게 마무리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2022년 영국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양발잡이에 가까운 골잡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손흥민은 당시까지 토트넘 하스퍼에서 기록한 득점 중 약 44%를 주로 덜 사용한다고 여겨지는 왼발로 성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스틴FC는 왜 그런 능력이 수비수들에게 악몽이 되는지를 몸소 체험한 셈이다. 경기 후 오랜 토트넘의 동료였던 골키퍼 위고 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제가 그 누구보다 손흥민을 더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 함께 10년을 보냈고 매일 훈련하고 수많은 경기를 같이 뛰었으니까요. 그가 1대1 상황에 놓이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모두 위협적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고 어느 발로든 슈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많은 개인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정말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는 야망이 크고 승리에 대한 갈망이 강한 선수이며 그 열정을 팀원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투펀치, 손흥민과 LAFC의 날카로운 일격. LAFC의 감독인 스티브 체른들로는 과거 자신의 포지션이 오른쪽 수비수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상대하는 어려움에 대해 마치 동정하듯 말했다. 손흥민처럼 훌륭한 선수와 맞붙으면 매번 그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득점 확률이나 찬스의 질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를 약발, 즉 왼발 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해도 그 왼발이 사실 약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수비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전술적인 접근과 선수들의 이행 능력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전술을 살짝 변형해 4-3-3 포메이션을 가동, 레이선 노르다즈를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 듀오의 옆에 배치해 삼각편대를 구성했다. 그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후반전에 우리가 패스만 좀 더 정교하게 했더라면 경기 막판에 상대의 숨통을 더 일찍 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밴쿠버 원정 준비하는 LAFC. LAFC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맞대결을 위해 3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번 경기는 캐나다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그 사이 드니 부안과 손흥민을 포함한 주요 선수들은 11월 FIFA A매치 일정에 따라 각국 대표팀에 차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스티브 체른들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수들은 지금 굉장히 집중해 있고 완전히 몰입된 상태입니다. 물론 다음 경기까지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밴쿠버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면서 오스틴FC의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가 없었다면서 패배에 대해 인정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 시즌 때도 미친듯이 잘했지만 나름대로 메이저리그 사커 내에서 강팀들만 모이는 무대인 플레이오프에서도 아예 차원이 다른 레벨의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미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정말 미국 무대에서는 사기캐라고 해도 될 정도로 독보적인 기량을 지닌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미친 활약을 통해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